김정은이 요즘 들어와서 자꾸 간부들한테 10년만 더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김주애한테 후계 수업을 시키게 되면, 근데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하죠. 주치의하고만 알고 있는 중병에 걸렸다, 빨리 쟤를 속성으로 과외를 시켜가지고 후계 문제를 넘겨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 사건입니다.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주애가 떡하니 앉아 있고, 아빠인 김정은이가 옆에 서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같이 그 미사일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김주애가 코트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손을 꽂고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같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아마 노동당이나 군부의 다른 간부가 김정은 앞에서 주머니에 손 꽂고 있었다? 이름은 그날로 바로 흔적 없이 사라질 겁니다. 북한 말로 서늘한 곳에 보내지는 거죠. 근데 김주애가 이렇게 하는, 설사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북한이 예전 같으면 사전에 검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야, 그 사진 빼라, 그건 뭐야 이러면서 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동신문이나 북한 TV에 버젓이 내놓는다? 이게 이제 사인이 있는 거죠. 보내고 싶은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김주애는 이제 1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아버지 김정은의 대를 잇는 4대 세습자로서 저 정도 행동은 아버지 앞에서 해도 되는, 말하자면 아버지로부터 검증받고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걸 부각하는 거죠. 그러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게 뭐 동해안의 어디 목표 지점에 빵 터트리는 이런 장면을 김정은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고, 주애가 서가지고 이렇게 브리핑 받듯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미 김주애를 대상으로 해서 후계 수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북한이 제일 중시하는 군사 분야에서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이해를 높이는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김주애가 아빠하고 같이 공군부대에 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또 조종사들 만나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수경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 들어서 이게 노골화되고 있는 거는 김정은이가 2026년은 이렇게 갈래, 김주애를 더 후계자로 더 각인을 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한테도 얘가 후계자라는 거를 얘기할 거야 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게 나타난 게 1월 1일 날 새해를 맞아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죠. 둘 다 사망을 한 뒤에 땅에다 매장하지 않고 미이라 처리를 했어요. 호치민이나 아니면은 레닌처럼 이 미이라 처리를 해가지고 영구 보관을 하잖아요. 그 보관이 돼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을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김정은만 가거나 김정은 이설주 부부만 가거나 이랬는데요. 올해 초에는 딸 주애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김주애가 가운데 섰어요. 7명 부부하고 뭐 간부들 섰는데 7명 센터에 김주애가 쓰고 양쪽에 아버지와 엄마가 섰는데, 김주애가 버건디 컬러의 투피스 정장을 딱 입고 있는데 아빠는 같은 색상의 넥타이, 엄마는 같은 색상의 스카프. 이게 뭡니까? 우리 딸이 이제 센터예요. 걸그룹이나 뭐 이런 걸로 말하면 이제 중심에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드러낸 새해 첫날부터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올해 드라이브가 걸린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올해 말쯤에 가면은 북한 주민들 또 외부 세계에서도 이제 북한 후계자는 김주애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시기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도 특히 북에서 온 탈북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세요. 저 어린애가, 그것도 여자애가 무슨 후계자야, 절레절레 저으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분석이나 뭐 논쟁의 그 범위가 아니고요, 정보의 문제입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간부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입니다. 제가 과거에 김정일이 아들 정은이를 후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국정원이 그때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누가 됐네요, 누가 됐네요. 아니에요, 이제 막내인 정은이가 후계자로 거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이
위험을 무릅쓰겠다고 국회 정보위에다가 거짓 보고를 하겠습니까? 김주애를 대상으로 해서 후계 관련한 부분은 국정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후계 수업을 받고 있고 후계자로 가는 것 같다.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북한도 김정은과 이설주뿐만 아니라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라든가 뭐 이런 전문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브레인들이 이걸 어떻게 연출할까, 의상은 어떻게 하고 앵글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연구를 하겠습니까? 다른 분야는 북한이 사실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북한 체제에서 무슨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뭐 거기 뭐 노사분규가 있나요? 반정부 시위가 있나요? 아니면 비판적인 언론이 있나요? 아니면 김정은 체제에다가 반발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은 체제의 유지 또 충성 유도, 그 다음에 이거를 영속하기 위한 후계 문제, 이거가 이제 제일 관심이겠죠. 이 과정에서 좀 오버하는 이런 모습들이 돌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야 요거 하면 좋겠다, 히트 치겠다 이렇게 해서 내놨는데 뭔가 반응이 안 좋은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볼뽀뽀 사건입니다. 1월 1일 신년 경축 모임이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과거처럼 김정은이가 있으면 뭐 딸이 가가지고 아빠 볼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 이거는 뭐 가족 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걸로서 유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있는데 딸이 가가지고 막 위에서 이렇게 뽀뽀하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연출하다 보니까 어우 저게 뭐야 좀 이상해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요. 북한 주민들도 그랬을 겁니다. 일부 또 외신에서는 야 이거 그로테스크하다, 아빠하고 딸이 아니라 이거 이상해,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함경북도 경성에 있는 주울 온천,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부터 이름난 온천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온천장을 이제 새로 이렇게 개관해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뭐 활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거기 여탕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겨울 코트 입고 신발도 신은 채로 여탕에 들어가서 아주머니들 거기 온천욕 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아주머니들이 다 이제 미리 원피스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탕에 최고 지도자가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아주머니들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영상을 보면은요, 김정은이가 탕에 이렇게 부근에 오니까 미리 준비했던 아주머니들이 또 후다닥 가가지고 탕에 들어가는 연출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마도 북한의 의도는 이렇게 온천욕을 하는 인민들과 이렇게 직접 얘기도 나누는 친근한 지도자, 이런 거를 연출하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할 일이 없어서 그 여탕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욕을 부리다가 좀 낭패를 본 이런 폭망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아마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또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차원에서 이런 영상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는 김정은밖에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부인인 이설주 정도는 물어봤거나 조금 짐작할 수 있겠죠. 저 양반이 이렇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방사회고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재벌 회장님들이 마지막 유산 누구 할 때 줄지는 유언장 까봐야 알잖아요. 누구한테 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막내 아들한테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죠. 북한의 이 후계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주애를 이렇게 하는지는 김정은만이 아는 거는 맞아요. 근데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하죠. 첫째는 김정은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주치의하고만 알고 있는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못 살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하지, 어린애지만 빨리 쟤를 속성으로 과열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내가 명을 부지하는 동안에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여전히 너무 빨빨거리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42입니다. 얼마나 중병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가능성은 뭐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 또 불편함, 이런 거를 우리 자식 세대양 때만큼은 겪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막내 아들이에요. 형도 있고 이복형인 김정남도 있었잖아요. 원래
이복형인 김정남이 후계 1순위로 유력하다가 낙마를 했죠. 일본 나리타 공항에 몰래 애 손잡고 디즈니랜드 가겠다고 미리국 하려다가 적발돼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어요. 아웃되고 바로 친형은 또 호르몬계 이상으로 뭐 가슴이 여자처럼 붉어지고 목소리가 여성스럽다 이래가지고 낙마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이 아들한테 후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 67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김정은 나이는 그때 24, 25 이럴 때거든요. 너무 빨랐죠. 민기적거렸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8년 여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트로크가 왔어요. 순환기 계통, 쉽게 말해서 풍을 맞은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해 11월 말쯤에 겨우 죽다가 살아나서 공개석상에 나왔어요. 한쪽 팔이 막 이렇게 쭉 늘어지고 불편한 보행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이제 후계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2008년 11월에 김정일이 복귀를 했는데 3년 뒤에 2011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심근경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7살인 김정은이가 최고 권력을 넘겨받았는데 아버지한테 2, 3년 후계 수업 받은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후견인이다, 뭐 군부 간부다, 노동당의 간부다, 다 70대, 80대 막 이러니까 27살짜리가 할아버지 같은 80대, 70대 노인들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니까 힘들었겠죠. 오직하면 자기 후견인으로 아버지가 지정해준 고모부인 장성택을 2013년 12월에 처형을 해버렸겠어요. 자기 권력에 대드는 것 같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나처럼 그렇게 어릴 때 권력 넘겨받아가지고 진짜 개고생하는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 이래서 지금 일찍 서두르는 것 같고요. 김정은이 요즘 들어와서 자꾸 간부들한테 10년만 더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김주애한테 후계 수업을 시키게 되면 얘도 이제 뭐 한 23 이렇게 성인이 되면 그때는 내가 무슨 탈이 좀 생겨도 후계 문제를 넘겨주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배경에서 후계를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